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보내주신 건강 관련 영상들인데요. 안과 전문의, 내분비 내과 교수, 한의사까지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현대인의 건강 문제, 바로 눈 건강과 당뇨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소름 돋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단순히 케일 드세요, 운동하세요 같은 뻔한 목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신호등이 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자료들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눈을 그냥 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유일한 창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이 창을 통해서 혈관 상태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고 이걸로 당뇨나 고혈압은 물론이고요.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눈과 몸 전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흥미롭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유독 현대인들은 눈이 피곤하고 당뇨 위험에 시달리는 걸까요? 자료들은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에너지 불균형이랑 생활 습관의 급격한 변화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눈부터 보면 원인은 너무나 명백하게 스크린입니다. 보내주신 한 안과 전문의 영상에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1분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인데요. 눈물을 눈 전체에 코팅해서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눈물막이 버티는 시간이 딱 10초라고 합니다. 10초요? 그럼 10초에 한 번은 깜빡여줘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숨도 참고 눈도 안 깜빡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집중하는 동안 눈 깜빡임 횟수가 3분의 1로 그냥 뚝 떨어진대요. 10초 이상 눈을 뜨고 있으니 눈물은 다 말라버리고 각막은 그대로 건조함에 노출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안구건조증은 기본이고 눈의 피로도가 극심해지는 거고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건 정말 최악의 습관이라고 경고하는데 동공이 확장된 상태에서 강한 블루라이트가 그대로 망막을 때리니까요. 아이들은 근시가 엄청 빨리 진행되고 60대 이상은 급성 녹내장 발병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와, 당뇨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한 내분비내과 교수님 자료를 보니까 현재 한국의 당뇨 전 단계 인구가 1,400만 명, 확진 환자가 500만 명이라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의 2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원인은 눈과 똑같이 현대 문명의 그림자예요. 과거에 비해 먹는 건 훨씬 풍족해져서 칼로리 섭취량은 늘었는데 자동차, 엘리베이터, 배달앱 덕분에 몸을 움직일 일은 극단적으로 줄었잖아요.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생활이 반복되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포도당 형태로 떠다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당뇨로 가는 고속도로인 셈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었어요. 한의사분 자료였는데 한국인이 서구인에 비해 뚱뚱하지도 않은데 유독 당뇨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췌장 기능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체격의 서구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12%더 작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은 36.5%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남들보다 엔진이 작은 차를 타고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기름, 그러니까 음식을 넣어도 우리 차는 더 쉽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혈당 스파이크 관리가 훨씬 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혈당 롤러코스터요. 사실 저는 그냥 단 음식이 무조건 주범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밥이나 감자처럼 달지 않은 음식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게 바로 혈당지수, GI의 함정이죠. 달고 안 달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치솟게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구마와 감자예요. 맞아요. 그 얘기 있었죠. 맛은 고구마가 훨씬 단데 혈당 지수는 오히려 감자가 훨씬 높아요. 감자는 먹는 즉시 혈당을 90 이상으로 확 올려버리는 반면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주거든요.
과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당뇨 있으면 과일은 다 끊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과일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의외였어요. 네, 과일 속 당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비율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박은 포도당 비율이 90%라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반면 포도나 단감은 과당 비율이 90%예요. 과당은 가나서 대사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혈당 지수가 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라도 포도나 단감은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괜찮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거죠. 제가 제일 놀랐던 건 꿀이랑 설탕이었어요. 우리가 건강의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는 설탕이 사실은 혈당 지수가 감자나 쌀밥보다 낮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정확히 50대 50으로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절반은 혈당을 빨리 올리지만 나머지 절반은 천천히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혈당을 매우 빨리 올리는 식품은 아닌 셈이에요. 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렇다고 마음먹고 드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혈당이 안 오른다가 아니라 비교적 천천히 오른다는 뜻이니 양 조절은 무조건 필수라는 점을 모든 전문가가 강조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먼저 손상시키는 게 바로 우리 몸의 가느다란 미세혈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 미세혈관을 맨눈으로 현미경도 없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눈을 보면 몸 전체가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안과 의사들은 망막혈관 사진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해요.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이 압력을 못 이겨서 꼬불꼬불해지거나 터져 있고, 당뇨가 있으면 끈적해진 피가 미세혈관을 막아서 작은 출혈점들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실명 원인 1위가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사실이 이 연관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잠깐만요. 그 말씀은 안과의 정기검진만 가도 제 혈관 건강 상태를 거의 스캔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그냥 시력 검사가 아니라 거의 전신 건강 검진의 일부라고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전신 건강의 축소판인 셈이죠.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은 간이나 담낭의 문제를, 흰자에 노란 덩어리가 생기는 검혈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뿐만 아니라 눈에도 쌓이는 거예요. 와, 듣다 보니 눈 건강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정말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최악의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눈 비비기. 네, 이건 모든 안과 의사들이 거의 비명처럼 외치는 부분이더라고요. 시원하다고 눈을 꾹꾹 누르거나 세게 비비는 습관이 각막을 얇게 만들고 변형시켜서 심각한 난시를 유발한대요. 또 수정체에 계속 충격을 줘서 백내장을 앞당기고 최악의 경우 망막이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망막 박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가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비벼서 20대에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최근엔 더 무서운 사례도 있었어요. 마사지건을 목이나 어깨 풀려고 관자놀이 근처에 댔다가 그 강한 진동이 눈에 전달돼서 수정체를 고정하는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수정체가 아예 떨어져 나간 거죠. 헉, 잠시만요. 시원하자고 쓰다가 눈이 말 그대로 나가는 거네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절대 금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망가져가는 우리 몸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약봉투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바꾸라는 겁니다. 한 자료에서 20년간 당뇨를 앓던 74세 환자가 약으로도 잡히지 않던 혈당을 식단 조절, 딱 3개월 만에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 사례가 나오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자료들을 종합해서 우리 눈과 췌장을 위한 장바구니 필승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염증을 끄는 최종의 소방수 역할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가장 강력한 소방수로 꼽는 게 바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강황의 커큐민입니다. 둘 다 췌장의 염증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그런데 이 둘은 그냥 먹으면 효과가 뚝 떨어져요. 조리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 조리법이요? 브로콜리는 보통 물에 푹 삶아 먹지 않나요? 그러면 설포라판 성분이 다 파괴된다고 해요. 끓는 물에 3분에서 4분 정도만 살짝 찌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 먹는 게 최선입니다. 강황은 더 좀 있어요.
흡수율이 지독하게 낮아서 그냥 먹으면 거의 몸 밖으로 배출된대요. 이때 구원투수가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요? 네.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커큐민 흡수율을 무려 20배나 높여준다고 하니 카레를 드시거나 강황가루를 드실 땐 꼭 후추를 한 꼬집 뿌려야 합니다. 와, 후추가 신의 한 수네요. 염증 소방수들을 채웠으니 이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볼까요? 좋은 표현이네요. 췌장의 보디가드로는 먼저 미역을 꼽을 수 있어요. 미역 특유의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 있죠. 그게 바로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환경을 좋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췌장이 해야 할 소화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 보호해주는 보디가드로는 호두가 있습니다. 하루 4-5달 정도면 충분한데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서 베타세포를 튼튼하게 지켜준다고 해요. 눈을 위한 보디가드도 빼놓을 수 없죠. 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황반을 지켜주는 루테인이요. 자료에 따르면 케일 12장이면 하루 권장량 20mg을 채울 수 있다고 해요. 이걸 계란 노른자로 먹으려면 30개를 먹어야 하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백내장 예방에 중요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효소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먹기보다는 몸에서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강황이나 유총단백질이든 요거트가 합성을 돕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과 꾸준한 운동이 글루타치온 공장을 활발하게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의 노화를 막고 혈액순환을 돕는 특수부대도 필요하겠네요.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요.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줌, 약 20알 정도면 좋고 구기저차를 마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꿀팁은 모든 차는 팔팔 끓는 물보다는 80도 정도의 물에서 우려낼 때 항산화 성분이 가장 잘 나온다고 하네요. 눈 건강을 위한 식품 외에 아주 간단한 습관 처방도 있었죠. 눈이 가렵거나 피로할 때 비비는 대신 눈 주변의 뼈대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눈꺼풀의 기름샘, 마이봄샘에서 깨끗한 기름이 나와 눈물 증발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20 규칙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 그거요. 20분 보고 20초 쉬고. 네, 20분 화면을 봤으면 20초 동안 20피트, 즉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의 초점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우리 몸이 정말 정교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게 다시 한번 와닿네요. 내가 오늘 뭘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스크린을 얼마나 들여다보는지가 단순히 혈당 수치나 시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 혈관과 뇌 건강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맞습니다. 핵심은 꾸준한 실천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 사실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미역무침 한 접시, 브로콜리 몇 조각을 더하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호두 몇 알을 먹는 작은 변화. 이 작은 습관이 3개월, 1년 뒤에는 당신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똑같이 고구마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거의 안 오르고 어떤 사람은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게 바로 각자의 장내 미생물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건강관리는 당뇨엔 이게 좋다는 식의 보편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고유한 신호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내 장내 미생물 환경에 맞는 초개인화 맞춤 처방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